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한 3,9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18일째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4조 2천억 정도 순매도하는 것 같은데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고 외국인들도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이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번 외국인 매도의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죠.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주를 좀 넘게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한 사람은 1조 5천억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5G 테마를 항상 그 말씀을 드릴 때 5G 테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과거 얘기죠. 과거에는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IT 섹터가 조종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5G 테마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조정은 오히려 지금 5G 그 섹터 쪽으로는 조금 우호한 그런 환경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지금 오이솔루션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 4%대 강세를 보였죠. 뭐 시장만 조금만 뒷받침이 됐다라면 좀 더 이제 그 거래 수반도 좀 더 양호해지고 주가도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되지만 이유가 특간에 지금 5G 테마는 이제 기술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이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시중에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이유가 특간에 21동 평균선이죠. 우리가 흔히들 21동 평균선을 제로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21선을 우리가 오늘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아울러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오이솔루션이 5G 테마의 어떤 그 국면 돌파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오늘 이제 오이솔루션 모처럼 외국인들이 한 6만 2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오이솔루션을 이제 타이틀로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KMW를 좀 디테일하게 3단계 매물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5G 테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KMW를 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반등 시에 우리가 매물대 구간을 좀 설정을 해서 크게 물리지 않은 분이라면 그 매물대 부분에서는 좀 한번 매도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5G 테마 전반이 12월 중순 이후에 그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실전 성공 투자론.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요즘에는 청담동 리베로트에서 강의를 하죠. 그러면 강의 시작할 때 반드시 실전 성공 투자론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5가지죠.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합니다.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타 매매면 그건 100점 100패입니다.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것도 이제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죠. 제 유튜브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 나름대로 한 30년 정도 노하우를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 보유기업, 다른 이제 경쟁 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중들이 어떤 그 집단 사고 논리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제가 5 테마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리면서 사실 거기에다 우리가 현혹이 된 거죠. 특히 이제 대중의 집단 사고가 매수로 다 결정이 될 때는 보통 이제 7분음선, 8분음선 전후에서 대중들이 집단사가 사자로 다 결집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걸렸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위에가 이제 그 삼성전자고 아래 종목은 이제 오이솔루션이에요, 오이솔루션.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가 오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였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IT 섹터 전반을 보면 다 못 올라갔어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제 면은 유지를 해줬죠. 박스권, 큰 흐름 박스권.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제 KMW 이런 것들이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이솔루션 혹은 이제 5G 테마는 IT 섹터가 못 올라가야지 우호적인 환경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가 IT 섹터도 사실 강후의 진짜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게 되면 5G 테마는 사실 그 전체 IT 섹터의 하부 구조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IT 섹터가 뭐 크게 끝났다는 건 아니고요. 10보 전진이면 한 2, 3보쯤이 후퇴다라고 이제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5G 테마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 많이 갖췄다고 보는 거고 공교롭게 지금
공교롭게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5G 테마 전반이 좀 바닥을 짜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21선을 굉장히 세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아쉬운 거라면 이따 차트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거래 수반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죠. 여하튼간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급의 어떤 역학관계예요. 이게 주도주 탄생의 배경, 주도주 탄생과 소멸의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 오늘 처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실전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종목 이제 KMW요. KMW 이제 매물대 3단계 매물 분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KMW는 거래량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3개가 터져야지 이게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드리고 드디어 바닥이 확인됐죠. 이제 11월 달에 바닥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마켓 충격으로 같이 전 종목이 빠진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죠. 1차에 한번 매도했고 이거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에 또 한번 트라우마를 안기죠. 그러면 3차에는 사람들이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체계가 KMW 이제는 좀 양호해졌어요. 물론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요 지금 우리가 매물대 분석만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1차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KMW는 여기서는 우리가 팔 필요는 없죠. 여기서는 1차 저항선 이 구간의 최고점이 장중 최고점이 49,150원이거든요. 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KMW는 49,150원을 1차적으로 빨리 회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자체적으로 회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든가 다른 이제 5G 테마가 크게 올라가지면 이제 우리가 견인 효과로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5G 테마는 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KMW,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RFHRC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은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무난하게 돌파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저항선도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57,800원입니다. 이날 이 대량거래 터진 이날이죠. 두 번째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3차 저항선이 이제 65,700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6만 원을 넘어서 이 3차 저항선에 근접해 오면 3차 저항선 혹은 이제 매물대가 되겠죠. 그러면 뭐 일부라도 뭐 20%가 됐든 30%라도 일단 한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고 다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빠지기 때문에 여기를 단방에 돌파할 가능성 제가 보기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만약에 65,000원 정도에 팔고 6만원이 깨지면 한 10% 정도가 빠지면은 그때 사게 되면 한 10% 빠진 상태에서 사면은 10% 물량을 더 살 수가 있겠죠. 물량은 늘어날 수 있겠죠. 뭐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매물대 분석이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G 주도주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약간 편집을 한 겁니다.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5G 전반이 크게 올랐었죠. 크게 오르고, 그 다음에 뭐, KMW 기준이라면 이제 8만원까지 빠졌다가, A파, B파, C파 조정인데, C파 조정에 KMW는 거의 끝물이라고 본 거고, 다 빠졌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오이솔루션은 먼저 바닥을 찍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이노와이어리스도 뭐 그 정도 연장선 상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아래부터 보죠. FR텍은 요 정도라고 보는 거고, FR텍은 또 약간 우리가 세력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G가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제가 신규로 5G 산다면은 좀 투기적인 성향을 갖고 그렇다면 오르는 파동에서는 FR텍이 많이 갑니다. FR텍이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RF텍의 흐름은 제일 나아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충분히 겹친 상태에서 지금 모양새를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서진 시스템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조정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서진 시스템은 이런 조정이 필요하고 RFHRC는 제가 이제 약간 제 주관이 당기거든요. 저는 RFHRC가 길게 놓고 본다면 5G 테마 중에 제일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RFHRC도 신고가를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작년 5월 달에 매집이 많이 됐죠. RFHRC는 뭡니까 미국에서 5G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가하면서 상당 부분 투매가 나고 그 투매를 은폐만 삼아서 주식을 매집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RFHRC는 지금 이제 돌파하고 조정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조정 과정 속에. 그래서 그 신호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이제 개파락이 나왔는데 거의 뭐 그 정도 저점이라면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오이솔루션을 보도록 하죠. 오이솔루션 거래가 조금 아까워요. 거래가 오늘 27만 7천 주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여기서 6만 2천 주를 샀어요.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자, 거래 수반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최소한 한 50만 주가 넘어갔으면은 신뢰도가 더 높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다익선이야. 거래가 많이 터지면 많이 터져서 좋아요. 왜냐면 많이 터진 거래량의 상당 부분은 손절매 물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한 물량은 프레시한 새로운 어떤 신규 매수 물량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3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4개월 조정 받고 12월 출발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오늘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MW 보죠. KMW 보고 이제 RFHRC 보고 이 순서대로 KMW도 오늘 이제 강법 정도에서 아까 오이솔루션은 조정이 3개월 조정에서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데 뭐 4개월째 연봉이 나왔지만 KMW는 좀 못 미쳤죠. 그런 거는 우리가 염두해 줘야 돼요. 근데 얘 개인기보다는 더 흐름이 중요하죠. 주가가 오르려면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흐름이. 두 번째는 개인기예요. 개인기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성공투자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경쟁 기업과 차별화된 거, 다른 경쟁 기업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기업. 이유가 어떻든 간에 KMW가 사실 그 5G의 대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의해서 너무 매수가 너무나도 많은 포화가 돼버렸어요. 물량이 특정 세력한테 응집이 돼야 되는데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투 3번으로 상당 부분 소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오늘 뭐 오이솔루션처럼 약 최소한 한 4%에서 5% 정도 오르면서 거래가 크게 수반이 된다 그러면 전환의 시그널이라 부른 거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일단 1차 고점은 넘어선다고 보고 2차, 3차 특히 65,000원 굉장히 강한 저항선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꼭 염두에 두고 끝까지 KMW로 승부를 보신다 하더라도 30% 정도 팔았다가 다시 10% 이상 빠지면 더 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00주를 팔고 10% 이하였으면 산술적으로 뭐 330주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하튼간에 제가 지난주도 5G 테마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은 RFHRC, 뭐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보다는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전제하라면은 많이 빠진 종목이 일단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이솔루션이 그나마 강세인 것도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RFHRC 오늘도 제법 빠졌네요. 오늘 800원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RFHRC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계속 조종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실수를 한 게 이때 3분기 실적 발표는 요때였죠. 요때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저는 단기 바닥을 찍었다, 의미 있는 바닥이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흘러버렸어요. 이거는 뭐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큰 흐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지난주 목요일날 저점이 32,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2,200원을 지지선을 확보한가 이 여부를 잘 봐야겠고, 오늘 좀 빠졌지만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역시 RFHRC는 개인기가 굉장히 출중하네요. 그런데 흐름이 아직 아니거든요. 흐름이.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떤 이슈죠. 그 테마에 대해서 또 강한 이슈가 대두가 되면은 굉장히 또 탄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제가 지금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할 내용이 12월 중순 이후에 3가지 상승 논리는 제가 이거 종목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흐름 이노와이어리스 문제 없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부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선 통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 업체는 소프트웨어고, 특히 이제 유지 보수 비중이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그런 것들은.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여러분들 주봉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진 시스템도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 과정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 이후에 3가지 상승 논리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삼성전자라든가 이 5G 섹터는 삼성전자라든가 IT 섹터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우호적인 거죠.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제법 빠졌어요. 여기서 뭐 다이렉트로 치고 뭐 53,8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당분간 수개월간 뭐 수개월이라면 짧게는 일반적으로 뭐 여기가 최고점이라면 일반적으로 3개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3개월 이것도 역시 정별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조정이 뭐 안 들어오는데, 일단 최대 3개월 정도까지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KMW 기준이라면 6만 원대도 우리가 한번 구경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초 사실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가 사실 5G 섹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고, 하여튼 첫 번째는 지금 다시요, 12월 중순 이후에 이제 5G 섹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세 가지 논리를 말씀드린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IT 섹터가 조정받는 환경은 5G가 12월 중순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4분기 만약에 실적 호전이라 모멘텀이 발생하면 또 신뢰도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보니까 RFHRC가 3분기에 4억 적자에서 4분기에 45억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컨센서스하고 사실 실제치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겠죠. KMW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3분기보다 4분기가 좀 안 좋아요. 4분기에 지금 예상 영업이 한 260억 정도 나오는데 3분기 때는 578억이었거든요. 근데 컨센서스가 260억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50억이 나왔다.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오이솔루션도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그 200억인데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45억이에요. 4분기에 더 줄어요. 근데 역시 컨센서스보다 그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거고 서지 시스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특히 이제 그 5G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중국이죠. 그다음에 미국, 뭐 일본 정도 순위라 봐야 돼. 일본, 그다음에 뭐 인도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대형 수주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연말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결산을 앞두고 미리 이제 집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 회사 조직마다 좀 틀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형 수주권이 오면은 그게 이제 그 5개 우리가 5G 종목 중에서 어디서 발생된 거래 대형 수주권이 나오면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흐름은 뭐 큰 흐름은 5G가 맞다고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기 그런 이제 우리가 종목에 따라 틀리겠죠. 거기에 어떤 그 이슈, 대형 이슈, 그것도 뭐 대형 그 외국발, 해외향 대형 수주권이 발생이 됐다라면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5G가 국면을 다시 그동안 약세 국면에서 상승률이 반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